문재인 대통령은 쾌레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북한의 ICBM 도발로 연설문이 수정됐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신베를린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좀 열어놓고 그야말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좀 어떻게 연설을 평가하시는지 두 분 한 말씀씩 좀 듣겠습니다. 예. 이번 연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우선 그 두 부분 앞에 이제 서론적으로는 예. 통일 과정에서 뭐 상호 존중의 바탕을 둬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당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이제 결국 이런 통일 과정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북핵 문제이고 또 북한이 최근에 그런 도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지요. 근데 결국 이제 큰 틀에서는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5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서 이제 4가지를 제안을 했거든요. 물론 이 내용 속에는 뭐 일부 새로운 내용들도 있고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깊은 고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담겨져 있어요. 예. 어쨌든 새 정부가 이 베를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곳에서 북한을 향해서 평화 또 앞으로 통일을 향한 큰 디자인, 구상을 내놨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 뭐 전체적인 평가를 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새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사실 북한의 ICBM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생각했던 대북 구상 여기에 일단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많은 우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의 전체적인 대북 전략, 북핵 전략 원칙 기조를 천명을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 실제로 뭐 대화와 협상을 그냥 하겠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연설에도 나오지만 뭐 적절한 여건이 조성이 되면 또는 뭐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이제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예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결단을 내려야만 북한의 안정이 보장되고 우리가 대화 체제로 갈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를 분명히 한 거죠. 계속 도발을 하고 도발 행위가 지속이 되면 북한의 안전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더 이상 사태 악화를 하지 않아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호소 겸 메시지도 분명히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부터 저희가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문 대통령도 그랬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거나 전혀 다른 행위로 나오면 사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없거든요. 뭐 그냥 북한의 안전보장 우리가 담보할 수 없다. 이걸 뭐 파멸로 가는 거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분명히 북한은 이걸 듣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뭐 미국의 편에 서서 이러는 것 아니냐. 또는 지금 문 대통령도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사실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주도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 대화, 재개,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표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지지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북한이 과연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뭐 제안은 충분히 했고 우리의 진위도 밝혔고 전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담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를 합니다만 이제 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 부분에가 이제 핵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 붕괴,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전제로 깔고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 한반도 긴장과 대치 국면 전환이 계기가 된다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 어떻게 보면 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것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서 얘기한 것은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예.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다면 그건 북한 정권의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러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대화로 와라. 역시 비핵화를 결단하고 나오는 것만이 북한 체제와 정권의 안정을 보장하고 예. 다시 말하면은 지금 그 냉전 구조 해체 5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 앞에 정부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얘기는 예. 앞에 정부는 통일을 매우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일에 초점을 두고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고 통일과 관련된 열정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말하면 식었던 국민들의 통일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통일을 위한 북한의 변화 유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우리는 붕괴도 원하지 않고 흡수 통일도 원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대화한다고 해도 당신 통일하자고 막 그러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대화에 나와라. 핵을 내려놔라. 핵을 내려놔도 괜찮다. 당신들 정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 핵을 내려놔라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특징은 그겁니다. 포괄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안보와 경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고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북미 관계, 북일 관계 개선도 그것도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평화협정도 가능하도록 제도하겠다. 예. 그러니 내려놓고 나와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문 초점은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죠.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이런 선언을 했고 실제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3월에 베를린 선언을 하고 6월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17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과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전례가 다시 반복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이 이 내용에 대한 심깊은 검토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으나 당장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한 내용 중에 북한이 미끼로 물을 만한 내용이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 3번째 내용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기해서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대체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자기들이 얻어먹을 수 있는 거는 살짝 와서 따먹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응하지 않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게 정말 이것이 대화의 연속, 그다음에 이 긴장의 완화로 연속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절묘한 전략, 유도 전략들이 함께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치와 비정치적 사안의 좀 분리를 강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추석을 계기로 이산 상봉을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했거든요. 이게 가장 좀 현실적인 제안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도자가 결단하면은 되는 거죠. 이산가족 상봉 오케이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과거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굉장히 중시했고 지금 이제 6만 명 정도 남았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전에 금강산 연회소에서 한 번 하는데 100명씩 몇 명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산가족 상봉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열을게. 우리가 먼저 열어 성모 방문도 할 테니까 와라. 이거는 완전히 그 결단의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런 거를 가지고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겠냐. 그거는 이제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물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화의 모멘텀을 나름대로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좀 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북한의 온 관심은 하루속히 핵 보유국 지위를 그거 누가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얻어서 대등한 실체로서 미국과 중국 우리는 얘기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침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그다음에 이 한반도 안보 이런 사람들도 다 임명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대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회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이런 공조 체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 이산가족 상봉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판화를 튕길 거란 말이죠. 이걸 하는 게 유리한지 전략이 어떤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제 또 문 대통령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또 재차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한 장웅이라고 하는 그 북한 측 위원이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장웅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일 것이고 북한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 주요 인사가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아무런 지침과 방향이 없이 그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상당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북한이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지는 있지요. 사실 참석하고 싶을 겁니다. 왜? 김정은은 체육에 굉장히 관심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본인의 리더십을 과시하고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강 교수님 말씀대로 결국은 우리 측이 제안하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올림픽 참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그냥 순순히 나와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또는 남북 교류협력 차원에서 그냥 응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한 반대급부를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정해서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도 사실 이것에 이어지는 후속 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